뒤집힌 월북결론. 문 청와대의 지침.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청와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짙게 제기됐습니다. 월북이 청와대의 뜻이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인데, 자, 이제 그렇다면 윗선의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왜 그랬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방부와 해경의 이른바 최종 수사 결과가 뒤늦게 발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는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우리 서해 공무원이 월북했다라고 단정지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월북의 증거가 많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도박빚 얘기도 나왔고, 경제 상황 얘기도 나왔고, 가정사, 개인사 얘기까지 총동원됐습니다. 국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월북자로 규정 지은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조사해 보니 월북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라는 게 현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2년 전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동아일보는 그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해경의 발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월북이 맞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첩보 내용을 봐도 월북이고 개인 채무 내역을 보더라도 월북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그때 배에 벗어뒀던 슬리퍼, 공무원증, 구명조끼 등등이 월북의 근거로 볼 수 있다라는 황당한 얘기까지 당시 정부, 즉 문재인 정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근거들이 얼마나 조약했는지 월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선상에 남겨진 슬리퍼도 월북의 증거다, 구명조끼 착용했던 것도 월북의 증거다, 북측이 이 씨의 신상 정보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월북자의 증거다,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확인됐으니 월북자다, 3억이 넘는 빚이 있으니 월북자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우리 국민에게 월북자다라는 딱지를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규정한 겁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이 근거가 다 월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뒤집힌 거잖아요. 180도. 맞죠? 맞죠. 그리고 월북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당시에도 이 내용들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좀 깊게 들여다봤던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결국 정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월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판단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데, 이미 월북으로 정해져 놓고 난 다음 나머지 정황들을 끼워 맞춘 것 아니냐 하는 양심 고백까지 있었다고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인터뷰를 듣고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들을 금하지 못했는데요. 이 내용들 지켜다 보시면서 아마 과거에 있었던 뉴스 한 장면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서해에서 처참하게 죽게 된 이 공무원의 아들의 편지, 그 편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편지 내용에는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대통령의 아들, 손자라도 지금처럼 할 수 있습니까?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아빠의 명예를 얘기합니다. 왜 안타까운 대한민국 공무원의 목숨을 구했는지를 묻고 있는 그 시점에 월북으로 규정짓고 그 월북에 대한 정확한 정황조차 얘기하지 못했던 정부의 상황들에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유야무야 그 사건의 진실은 덮여져 버렸는데요. 한때 김경수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금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찾아야 될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벗어놓은 슬리퍼가 월북의 근거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 슬리퍼에서는 여러 사람의 DNA가 나왔습니다. 공용으로 쓰던 슬리퍼였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근거가 없었으면 공용 슬리퍼를 이 사람이 슬리퍼 벗어놓고 자신 월북한 근거로 해경이 제시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네, 육체적인 살인은 북한군이 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구조는 못하고 북한에 항의는 못할지언정 이 사람의 인생을 월북자로 규정해 놓으면 우리 정부가 한 건 인격살인에 해당한다. 그때 당시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국가폭력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살인이고요. 지금 저는 오히려 김병민 대변인 잘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이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팩트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시신이 훼손당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요. 어떤 국민이 월북했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월북이란 단어 함부로 꺼낼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월북의 정황이라고 했던 얘기들도 방금 진행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빚이 뭐 3억이다, 뭐 300만 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 세상에요. 우리나라에서 채무 탕감 프로그램들 얼마나 다양하게 있습니까? 실제 빚의 규모도 그보다 훨씬 작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작았던 빚마저도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서 탕감하려고 변호사랑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 3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는 계좌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300만 원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월북을 한다? 요즘 세상에요. 가족 있고 하는데 굳이 왜 월북을 해요? 누가 빚 3억 때문에 3억이라 치더라도 월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저 월북합니다라는 노트를 남겨놓지 않은 이상 함부로 우리 국민의 명예를 월북했다라고 단정지은 거 그것이 사실은 비상식적이었던 일이고 이제 와서 저희가 정권이 바뀌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월북을 단정할 근거가 없으니 우리 국가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지 않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궤변이군요. 궤변입니다.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면 그런 얘기는 함부로 입에 담아서 안 되는 게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 폭력이다. 국가 강도 높은 비판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다라는 일종의 실토도 어제 나왔습니다. 국방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했던 기자 출신으로서 그때 당시 국방부의 발표에 뉘앙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직구에서도 제가 이제만 하러 갑니다에서도 정부의 입장 발표가 석연치 않다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기억도 있는데 어떻게 입장을 바꿨는지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국방부의 뉘앙스, 정부의 뉘앙스가 묘하게 바뀝니다.